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내용은요. 이게 좀 흔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주요 특별검사팀이 거의 동시에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팀이고 다른 하나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팀. 저희가 이제 공유받은 언론 보도 자료들을 보면서 이 두 수사가 왜 지금 중요하고 또 어떤 걸 좀 주목해야 할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그 7월 2일에 두 팀 다 현판식을 열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거죠. 김건희 특검팀은 광화문 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해병대 특검팀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아, 위치도 다르군요. 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난 6월 12일에 특검팀이 3개가 임명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내란 의혹 특검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중에 이제 마지막 두 팀이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내란 의혹 특검팀은 이미 6월 18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하면서 먼저 활동을 시작했었고요. 아, 그러니까 한 20일 만에 세 팀 모두 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새 특검이 전부 다 수사체제로 전환된 셈입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그럼 김건희 특검팀 쪽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료 보니까 수사 대상 의혹이 무려 16개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중에서도 뭐랄까, 특히 좀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있죠.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이건 뭐 워낙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또 예전에 그 무속인 이른바 건진법사 관련된 청탁 의혹 같은 거요. 아,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꼽히고 있어요. 수사 인력 구성이나 자료 확보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의혹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보세요? 보통 이런 경우엔 좀 뭐랄까 파장이 크거나 교노가 큰 사건부터 시작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 관심도 워낙 크고 또 이미 수사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란 의혹 특검이 수사 초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조기 소환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건 성격이 다르니까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른 한 축이죠. 해병대 특검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팀의 핵심 수사 내용은 뭔가요? 해병대 특검팀은 일단 그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그 자체와 그 이후에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 이걸 규명하는 게 핵심 임무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 문제라든지 또 이 초기 조사를 좀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누가 개입했는지 이런 걸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군 내부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지점이 있다면서요. 바로 이 해병대 특검팀도 김건희 여사를 수사선상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임성근 전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그러니까 처벌을 피하려고 여러 경로로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김 여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정말 이론적으로는 김 여사가 서로 다른 두 특검팀의 조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정말로 두 개의 별도 특검이 한 사람을 동시에 수사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건 진짜 전례가 거의 없는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특검끼리 공조는 어떻게 할 거냐?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냐? 심지어 수사 결과가 충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서요. 와, 어쩌면 특검제도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해병대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은 어떤 사건부터 다룰지 좀 언급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 민특검은 언론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지금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만 답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상당히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신중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두 개의 특별검사팀이 동시에 그것도 아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그리고 해병대 특검의 핵심 과제, 더 나아가서 이 두 수사가 어떻게 얽힐 수도 있는지 그 복잡한 가능성까지 짚어봤네요. 네. 이렇게 여러 특검팀이 동시에 활동하고 또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가 중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것 자체가 사실 앞으로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동시다발적인 수사들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요, 이 별개로 보이는 의혹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과정과 해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정말 수사를 통해 드러난다면 그러면 그 정치적, 법적 함의는 과연 어디까지 미칠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